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얘기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어린이들 얘기인데요. 세계적인 개구쟁이, 말썽꾼, 문제아, 남자아이, 톰 소여입니다. 자, 톰 소여 얘기도 우리 여러분들 어렸을 때 봤던 기억 있나요? 떠오르나요? 톰 서여 또는 허클베리 핀 이야기입니다. 자, 마크 트웨인이라는 미국 작가가 쓴 소설 중에서 톰 소여의 모험 그리고 허클베리 핀 아주 유명하죠. 자, 그런데요. 그때도 그랬지만 이때 1880년대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데요. 어른들은 아주 싫어하는 얘기입니다. 얘네들 그렇잖아요. 진짜 말 안 듣고 학교도 안 다니고 교회 빼먹고 위험한 짓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온 동네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놈들이거든요. 뭐 이 허크랑 놀지 말랬는데 허크랑 맨날 놀러 다니고요. 특히 불황자랑 흑인이랑 절대 어울리지도 말고 말도 붙이지 말랬는데 맨날 그런 불황자 흑인 노예랑 어울리죠. 톰 소여도 그런데 허크 자신이 또 불황자고요. 얘는 집도 없고 아버지는 술주정뱅이고 얘는 뭐 나무 위에다가 그 오두막 짓고 혼자 살고 그러잖아요. 아마 얘도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막 그럴걸요. 온 동네 사람들이 얘랑은 절대 어울리지 말라고 하는데 또 톰 소여랑은 또 단짝이기도 하고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톰 소여도 그렇고 학교 다니는 톰 소여 뭐 빼먹긴 하지만 맨날 얻어 터지긴 하지만 아예 뭐 학교는 다닐 생각도 없는 눈꼽만치도 없는 이 자유인 허클베리 핀 허크 끝까지 반성하거나 착실하게 바뀌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 소설 끝날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장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겪고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하지만 절대로 참여하고 새로운 인간형으로 잘 자라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끝까지 문제야, 나쁜 아이로, 말썽쟁이로 남고 맙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싫어하죠. 학교에서도 이 소설 잘 안 읽혀요. 너무 유명한 소설이면서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이 소설 참 번역될 가능성이 없는 소설들이죠. 중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누구라도 반길 이야기가 아니고 좋아할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자, 그런데 이 소설이 식민지 시기에 한국에서 딱 한 번 다시 쓰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소영웅, 작은 영웅이라는 제목을 붙여서요. 그러니까 이 말썽쟁이한테 무슨 영웅이에요? 뭐 아이들 사이엔 영웅이긴 해요. 자, 그런데 주인공 이름도 톰 서여가 아니라 조선의 금강산 밑에 사는 막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방인근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쓴 이야기인데 이분은 원래 이제 통속 애정소설로 워낙 유명한 작가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아동 잡지에 1년 넘게 연재됐습니다. 워낙 재밌고 인기가 좋아서 몇 년 뒤에 이제 단행본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이제 뭐 첫 장면 사파도 톰 소여랑 비슷하게 시작해요. 막둥아 불렀는데 할머니가 부르는데 대답이 없어요. 이 자식이 또 어떻게 된 셈이냐. 야 막둥아 하고 할머니가 이 막둥이는 원래 엄마 아빠가 없어요. 톰 소여도 엄마 아빠가 없죠. 그래서 폴리 이모인가요? 이모가 키워주는데 그렇게 말썽을 피워대는 거잖아요. 자, 이 소설도 그런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뭐 회초리 들고 불러봐야 소용없습니다. 벌써 담 넘어가고 있고 담 넘어서 벌써 밭으로 기어가서 벌써 도망가서 어디 가서 놀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책으로 나와서도 잘 팔렸습니다. 식민지 시기에 이미 역시 중일전쟁 때죠. 이때 책으로 나와서 잘 팔렸고 식민지 시기에 뭐 번역이든 다시 쓰기든 유일하게 소개된 경우입니다. 1950년대도 딱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이 책은 사실 속표지에 보면 이 책의 소유자 이름이 남아 있는데요. 최남선이 자기 아들한테 사줬던 책입니다. 표지는 많이 바뀌었죠. 굉장히 멋진 표지였는데 이때는 정말 모험 이야기로 모험 소설이라고 한 것처럼 동굴 속 모험하는 그 이야기로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그나마 톰 소여의 모험이 소개된 유일한 경우고요. 허클베리 핀의 이야기는 훨씬 더 나중에 60년대 들어와서야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소영웅이란 작품에서 작가가 방인근이 쓴 머릿말의 한 대목입니다. 처음에 35년에 연재하기 전에는 이런 말도 있네요. 마크 트웨인의 아동소설을 많이 모방하기도 했어요. 몇 군데 모방했지만 거의 뭐 창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나중에 책으로 낼 때는
창작도 좀 했지만 톰 소여에게서 많이 가져왔다라고 솔직하게 밝혔고요. 그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모방도 좀 했지만 거의 창작이라고 했고, 나중에는 창작도 좀 했지만 거의 모방을 많이 한 거다, 이렇게 밝혔고요. 근데 사실은 둘 다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일부는 톰 소여 얘기고 일부는 창작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앞부분은 조선의 금강산 밑에 산골 마을을 무대로 해서 완전히 조선식으로 바꾸긴 했지만 에피소드들 자체가 거의 톰 소여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반부로 갈수록 얘기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원래 마크 트웨인의 원작이 어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교회가 싫어하는 그런 금서가 된 것은 얘가 정말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착한 어린이로 절대로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린아이들, 학생들한테 읽힐 만한 책은요, 얘가 착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잘 성장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마크 트웨인 소설은 그렇게 안 끝나거든요. 그냥 뭐 해피엔딩, 좋은 결말로 가긴 하는데 그렇다고 얘가 성격이 바뀌진 않아요. 근데 방인근의 이 소영웅이라는 작품에서는 얘가 중간에 갑자기 착하고 성실하게 마음을 고쳐먹어요. 그래서 어른들 말씀,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아이로 착실하게 성장해 갑니다. 근데 말할 수 없는 불량 소년인데 얘가 갑자기 밤새워서 열심히 공부하고요. 서울로 유학도 가요. 금강산 밑에 산골에 사니까 얘가 배를 타고 내려와서 거기서 또 기차 타고 서울까지 가요. 그래서 유학을 가서 자기 힘으로 스스로 학비를 벌면서 어렵게 고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하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어렵게 입학해서 어렵게 공부를 하니까 공부야 뭐 맨날 우등생이죠. 맨날 전교 1등이에요. 학교에서 힘든 일 생기면 얘가 나서서 반장 맡아서 다 알아서 처리하고요. 정말 좋은 소년으로 성장하죠. 자, 바람직한 일이긴 한데 글쎄요. 좀 안타깝죠. 마크 트웨인의 원작이 그냥 끝까지 마음 고쳐먹지 않는 것은 아, 아이라는 것은, 소년이란 것은 원래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렇게 소영웅이라는 소설에서처럼, 동화에서처럼 어느새 학교에 길들여지고 사회에 길들여지고 제도에 길들여지면 그건 이제 더 이상 소년이 아닌 거잖아요. 어른으로 바뀐 거잖아요. 속된 어른으로요. 이 학생은 그래서 어떤 학생이 되고 어떤 어른이 될까요?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입신양명하고, 더 쉽게 말하면 좋은 데 취직해서 돈 잘 버는 어른이 되겠죠. 모든 어른들이, 모든 선생님들이, 사회가, 국가가 바라는 대로요. 사실 그렇게 본다면 톰 소여나 허클베리 핀 같은 그런 주인공은 우리가 아는 이야기에서 정말 드물죠. 아까 계속 말하잖아요. 그런 얘기는 어른들이 우리한테 권장하지 않아요. 나쁜 아이니까요. 사회에 속하지 않고 제도에 반항하고 늘 문제를 일으키니까요. 말썽을 일으키니까요. 이런 악동, 완퉁이 주인공 되는 소설 당연히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소영웅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바뀝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바라는 대로 또 잘한 것이기도 하지만요. 고아나 불황자, 악동들, 그런 아이가 아니라 자수성가하고 어릴 때 고생했던 얘기를 웃으면서 회고할 수 있는 그런 학생, 그런 직장인, 그런 어른으로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막둥이라는 소녀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말썽쟁이에서 이렇게 모범적인 소년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일본으로 유학도 갑니다. 서울에서 성공했으니까 이제 더 높은 데로 가야 되잖아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되니까요. 이때 말썽에 희생당하고 또 동조하기도 했고 같이 모험을 겪기도 했던 이 여자아이도 학생 때도 계속 좋아하고 학교도 같이 다닌 걸 보면 아마 나중에 결혼도 잘할 겁니다. 얘는 또 좋은 집 딸내미거든요. 한마디로 입신양명, 입신출세, 자수성가하는 소년 학생으로 변질됐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바람직한 인생이긴 한데 잘 컸고 잘 성장했다고는 하는데 뭔가 아쉽지요. 지배 이데올로기에 순치된 거니까요. 뭐 꼭 의도는 아니지만 이 시점이 1938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식민지 이데올로기에 순치된 것이기도 하죠. 꼭 식민지가 아니라 산업화 시대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시대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회, 우리 제도가 원하는 대로 길들여졌을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본 세 번째 이야기, 주요섭의 웅처리의 모험하고는 아주 다른 방식의 다시 쓰기인 것이죠. 자, 이렇게 다시 쓰기도 한 가지 방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야기, 네 작품 이야기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20세기 초에 번역됐던 엉클 톰스 케빈, 톰 아저씨의 오두막, 그리고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 그리고 세 번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톰 소여의 모험. 이 작품들이 한국, 중국, 일본에서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번역되고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읽히고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수용되어 왔는지를 같이 살펴본 겁니다. 어쨌거나 충실한 번역, 성실한 번역, 원작에 될 수 있으면 가까운 번역 좋죠. 좋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이 아니어도 좋은 번역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원작보다 더 좋은 번역도 있고요. 사실 알퐁스 도데처럼 원작은 사실 나쁜데 문제가 있는데 우리한테는 아주 소중하고 아주 값진 귀중한 번역도 있습니다. 원작을 다시 쓰기 해서 아주 멋지고 탁월한 새로운 작품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번역의 힘이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신, 우리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상상력, 그리고 우리들의 풍부한 세계문학입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시대정신과 서로 다른 상상력들을 이어주는 것, 그래서 다양하고 풍부한 세계문학, 살아있는 세계문학들을 만드는 것, 그건 오직 번역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오직 번역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동아시아에서 번역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강의 시작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유럽에서는 이런 번역에 흥미진진한 번역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언어적인 차이도 적고요. 특별한 경험을 가진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바로 번역이 이런 특별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시작하면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라는 것은 정말로 다양하고 정말 복잡합니다. 우리는 늘 나와 다른 남들, 타인들과 살아가니까요. 여기에는 무수히 많은 시대정신들, 무수히 많은 상상력들이 전해져 옵니다. 우리는 그걸 번역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할 수 있죠. 번역이 없으면 서로 만날 수 없고 서로 대화할 수 없고 서로 배울 수 없습니다. 왜 만나고 어떻게 대화하고 뭘 배워야 할까요? 나와 다른 사람들, 세계 시민들과 서로 자유롭고 평등하게 그리고 민주적이고 평화롭게 마주하기 위해서죠. 자, 자유롭고 평등한 문학,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문학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바로 번역 그리고 다시 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번역의 정신, 바벨탑의 정신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각별히 동아시아에서 살고 있는 사실 한중일 서로 완전히 다른 언어를 갖고 있고 서로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우리들 모두에게 내려진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을수록 대화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서로 만나려고 노력해야겠죠. 번역이라는 것을 공부하면서 여러분과 내가, 나와 여러분이 또 이렇게 서로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것처럼요. 그렇게 전 세계의 시민들과 자유롭고 평등하게 민주적이고 평화롭게 문학을 통해서 세계 문학을 갖고 나가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번역을 공부하고 번역 문학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